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소시아네이트 반응 특성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열심히 강의를 했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주 어렵지만 심화학습 비슷하게 해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NCO기 특징이 요 앞에 붙어 있는 요거 R,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R이 뭐가 달라지냐면 요렇게 무려 7가지 그 이상도 있겠죠. 이제 아로마틱이냐 알리파틱이냐 요게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아로마틱이죠. 요런 것들은 이제 요거 알리파틱이고요. 좀 다르죠. 요는 이제 폴리머릭 MDI니까 다관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칭성 혹은 비대칭성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대칭인 것들은 축을 그어놨어요. 축을 이렇게 대칭이고 요런 애들은 비대칭이죠. 요런 애들은 여기 이제 가운데 거를 축으로 놓는다 치면 이 통으로 그럼 이쪽과 이쪽은 대칭이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하나의 벤젠링 안에 들어있냐 여기 이제 벤젠링 하나에 들어있냐 아니면 이렇게 다른 벤젠링에 NCO가 붙어 있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안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벤젠링에 붙어 있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사이클릭 링이 근처에 있느냐 이런 거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NCO 하나 반응하고 나면 이제 그 나머지 NCO하고 다른 생자의 NCO 요거의 두 번째, 첫 번째 요거의 차이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알킬 그룹이 있느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변에 알킬 그룹 있죠. 메틸 그룹이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3관능 이상이 더 가는 게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기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이 이제 변화를 하죠. 이게 변수가 되는 거죠. 변수가 돼서 NCO기의 반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일부를 제가 앞에서 조금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MDI NCO기의 반응 특성 이렇게 간단히 좀 보겠습니다. 이제 R이 이렇게 되죠. 벤젠링에 여기 CH2 여기까지 그 다음에 벤젠링 이렇게 해서 이게 R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대편.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대편 이렇게 R이 되죠. 그러니까 이 NCO와 이 NCO는 포포체 같은 경우는 정확히 동등합니다. 여기 이 축을 그으면 왼쪽 오른쪽이 정확히 동등해요. 근데 이제 요게 이렇게 일자로 그어져 있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조금씩 각도랑 이런 거는 이제 바뀔 수 있어요. 요 공간 구조인데 딱 이렇게 픽스된 형태가 아니고 이 앞뒤 이렇게 앞뒤로 약간 엇갈리게 될 수 있어요. 에너지 준위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에곤에 따라 다른다는 거죠. 에곤이 낮아지면 픽스 되는 거고요. 에곤이 높아지면 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CH2잖아요. 그러니까 회전합니다. 회전 가능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투포는 다르죠. 여기다 축을 그어 놓으면 위치가 다르죠. 네, 이 위치, 여기 위치, 여기는 4위치 파라라고 하죠. 이건 오르소 위치. 그래서 위치가 다릅니다. 이거는 대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하고 반응성 자체가 다르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선적으로 어느 쪽에 붙을까요? 먼저 이쪽이 먼저 붙어요. 이쪽에. 여기는 입체 장애라고 그래서 걸리적거리죠. 이 덩어리가 이 NCO가 반응하는데 걸리적거려요. 근데 여기는 이 덩어리가 이 NCO 반응하는데 덜 걸리적거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없는데 이소시아네이트에서 투투는 거의 없어요. 근데 서로 이제 장애를 주죠. 입체 장애를 굉장히 반응성이 느리겠죠. 그래서 여기를 잘라서 생각해 보면 요거랑 요거 반응성 비슷한데 요게 반응성이 다르죠. 요거랑 반응성이 다르죠. 그래서 요게 압도적으로 반응이 빠르고 요게 반응이 느린 거죠. 느린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TDI를 대체해서 뭔가 쓰겠다 그래서 반응성 입장에서 보면 요걸 쓰면 안 되죠. 요걸 써야 되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폴리머릭은 이제 가운데 이제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더 묵직해지는 거죠. 근데 그래도 여기 중심으로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CH2라는 것을 통해서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랑 같은 반응성이고요. 요거랑 요거는 상당히 유사한 반응성을 띄어요. 요게 조금 장애운을 일으키지만 지금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NCO가 요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여기 이렇게 끝에 있다는 거예요. 끝에. 그래서 요런 느낌이다. 2,4의 폴리머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파라파라 4,4의 폴리머릭이에요. 끝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 이제 전자의 차이보다는 이제 비대칭성과 입체장애. 전자도 한번 봐볼까요? 전자는 이제 벤젠링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전자를 밀어줄까요? 땡길까요? 이건 이제 레조넌스라고 그러죠. 공명구조. 그래서 전자를 주고받고 그냥 그거예요. 일방적으로 전자를 미는 쪽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민다 해도 아주 약하게 밀어요. 근데 알킬기가 붙어 있으면 다르죠. 얘기가. 근데 여기는 NCO에 벤젠링이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전자 가지고 따지는 거, 전자적 성질을 보는 거, 이거는 안 해도 돼요.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두 NCO가 놓인 환경, 그러니까 두 NCO라 하면 이렇게 파라 위치, 그 다음에 오르소 위치, 이 두 NCO가 놓인 환경은 입체 장애에 의해서 반응 속도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추가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MDA의 반응성 계속입니다. 이제 첫 번째 NCO와 두 번째 NCO 반응성이 다르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뭐가 하나 이렇게 들러붙잖아요. 그러면 이 NCO하고 또 다른 새로 생자짜리 NCO하고 반응성이 같을까요? 이렇게 질문이에요. 여기 뭔가 하나 들러붙어 있는 거는 이 들러붙어 있는 거가 불편하게 얘를 행동을 억제하죠. 온도를 더 올려줘야 또는 플로우 이렇게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 NCO가 OH하고 잘 반응하는 거죠. 이게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훨씬 느려지는 거죠.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투포는 훨씬 더 느려지겠죠. 이게 뭐가 하나 붙으면 이거는 입체 장애도 있는 데다가 큰 덩어리가 움직임을 제한하니까 엄청 둔해집니다. 그러니까 얘가 둔해지는 것보다 얘가 둔해지는 게 훨씬 더 정도가 세겠죠. 네. 그러니까 점점 안 좋아지는데 반응 속도는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접근성이라고 해서 파라위치는 뭐가 들러붙어도 상대적으로 편한데 이렇게 쭉 뻗쳐져 있으니까 근데 오르소 위치는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져 있으니까 좀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퀀스 반응의 순서 이제 비대칭에 의한 반응의 시퀀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성 편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폼 반응이나 이런 반응을 할 때 이 단계 반응 이제 한꺼번에 훅 반응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한번 갔다가 또 속도 확 느려져 가지고 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반응이 편차가 생기는데 그 반응의 편차가 주는 불량 요인 성형에서의 불량 요인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마인드하게 컨트롤 하느냐 하는 건데 이제 촉매를 쓰면 이제 특정 촉매를 쓰면 이게 이제 마일드해지기도 하고 또는 격차를 더 내기도 하고 그래요. 더 내는 쪽보다는 마일드해지는 쪽에 가까워요. 반응을 땡겨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촉매를 적절한 촉매를 써서 요걸 제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4,4-MDI 대칭적 구조하고 2,4-MDI의 비대칭 구조에 대해서 이제 NCO 반응성 차이 요거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반응이 비교적 균일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하드 세그먼트를 형성해요. 하드 세그먼트가 약간 결정성을 띠게 돼요. 그 다음에 상분리, 그러니까 결정성을 띠면 하드하고 소프트 세그먼트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페이스 상분리가 효과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투퍼는 더 글래시한 상태로 됩니다. 더 글래시.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 얘기하자면 포포가 아주 결정성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투포는 TDI보다 약간 중간 정도. TDI는 훨씬 더
글래시한 상태, 예, 약간 소프트해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반응만 편차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성적인 부분도 달라진다, NCO의 환경에 의해서. 투투는 제가 얘기 안 합니다. 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는 여기서 회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요렇게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상태로 여기에 NCO가 있을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여기를 중심으로 얘는 예, 도는 거죠. 얘도 도는 거고. 그래 자유롭다. 이게 CH2가 있음으로써. 그래서 원래 벤젠링이 면상이거든요. 면판상이라고 그러는데 한 면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게 있는 상태가 되는데, 요게 여기 CH2가 있음으로써 조금 자유롭긴 합니다. 조금. 그래서 MDI가 이 CH2가 있음으로써 활용성이 엄청 증가하는 거죠. 이거하고 한 단계 더 좀 복잡한 거를 보자면 요걸 보면 되죠. 요거 이렇게 나프탈린 디소시아네트, 이거는 이쪽 NCO와 이쪽 NCO가 한 면에 있는 거예요. 한 면에. 여기 회전체가 회전이 안 되잖아요. 여기 나프탈린은 한 면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CO가 반응하면 두 번째 NCO가 반응하는데 굉장히 운동적으로, 입체적으로 말하고요, 운동적으로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정성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아주 고강도 또는 고내구성 이런 걸 요구하는 쪽에서는 요 나프탈린 디소시아네이트를 쓰게 되는 거죠. 많이 쓰이는 건 아니죠. 아주 소규모로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DI는 이 정도 보고요. TDI 볼게요. TDI는 이제 2,4하고 2,6 TDI로 나누죠. 2,4하고 2,6. 그래서 이제 요게 비율로 해서 T80, T65 이런 식으로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6는 대칭성이고요. 2,4는 대칭이 아니에요. 메틸기가 있어요. 메틸기가. 그래서 여기서 대칭으로 나누기가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 메틸기가 있는 쪽 NCO하고 없는 쪽 NCO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상관없죠. 여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일단 반응성에서 요 메틸기라든지 NCO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프리하게 보이는 거, 공간적으로 얘죠. 얘. 여기는 이 옆에 NCO, 옆에 CH3가 있고요. 여기도 옆에 CH3가 있어요. 요것도 메틸이라고 썼는데 CH3죠. 요것도 CH3가 옆에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풀이에요. 그래서 순서로 보면 이게 1순위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2순위인데 요거는 똑같죠. 2순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3순위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런데 요거는 비슷해요. 이순이나 요순이나 이 같이 들어있으면 비슷한데, 이제 문제는 하나 반응했을 때 문제죠. 하나가 붙으면, 얘는 조금 더 자유로운데, 하나 붙으면, 요거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지죠. 달라져요. 요거가 붙으면, 이게 이제 지금 공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데, 면에서 보니까 그러는데, 이게 큰 덩어리가 붙어 있으면, 이 뒤편, 앞편 이쪽으로 이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붙어 있으면 그래도 한 다리 건너에 있죠. 한 다리 건너에.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MDI 파라파라 위치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TDI는 반응 자체도 느리고요. 그 다음에 이 메틸기 때문에 이제 메틸기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 벤젠링은 작은 공간에 탄소수가 많이 들어있는 형태예요. 근데 얘는 이게 번거지를 쓴 것처럼, 번거지 모자를 쓴 것처럼 아주 이렇게 크게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TDI가 연질품에 많이 쓰이는 게 유연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뭔가 빽빽하다 하면, 밀도가 꽉 차 있는 느낌이다 하면, 이러면은 강도가 세지게 돼 있죠. 근데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부드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 다 했습니다. 입체장애. 그 다음에 오르소파라. 이제 무촉매 반응에서는 이게 명확히 반응 속도 차이가 보이는데, 이제 어느 정도 차이냐? 4번 위치가 2번 위치
위치보다, 여기도 2번 위치죠. 2번 위치에 이소시아네트기보다 두세 배 정도 반응성이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완전 무촉매면요, 이제 몇백 배 차이가 나요. 근데 촉매를 조금 넣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TDI도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이 보는 거죠. TDI, MDI를 표 하나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이건 AI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한 거예요. 대칭성은 44하고 26가 대칭성이에요. 그 다음에 24, MDI하고 24, TDI. 그러니까 숫자 24, 24 요거는 MDI, TDI 다 비대칭성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비대칭성입니다. 오르소, 파라, 오르소, 파라. 파라, 파라. 양쪽에 오르소. 이렇게. 파라와 오르소. 당연히 이제 파라가 자유롭고, 오르소가 좀 불편하고, 뭐 이런 느낌인데, 요거는 이제 오르소 대칭 이런 상태면은 굉장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상대적 인슈 반응 속도가 이거는 매우 늦은 상태고 둘 다 유사하죠. 이 두 개끼리는. 그 다음에 포포는 매우 높고 둘 다 유사하죠. 근데 이 파라가 투포는 투포 MDI 여기죠. 파라 요게 세고 여기 약하고 이렇게. 근데 TDI 같은 경우는 요게 세고 압도적으로 약하죠. 이렇게 이 화살표 꺽쇠 두 개를 넣은 거예요. 압도적으로 약하죠. 그리고 이제 먼저 반응하는 NCO는 이제 이게 확률적으로 OH가 널려 있다 주변에. 그러면 이쪽일지 이쪽일지 순서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순서 없어요. 엉덩이야.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쪽이 먼저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쪽이 먼저죠. 요 덩어리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뭐 대칭성하고 그 다음에 스테릭인데 전자적 영향도 있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 전자 영향인데 메틸기가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도 붙어 있고 여기는 없어요. 전자를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메틸기의 영향에 의해서 여기 2포엠디아는 전자적 환경 영향 차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거의 무시해도 돼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근데 이쪽은 가까이 있는 놈하고 멀리 있는 놈하고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이게 반응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전자를 밀어준다는 의미는 이 탄소가 전자가 결핍이 돼서 노출이 돼서 전자가 많은 놈을 땡겨와서 반응하는 거죠. 근데 여기 전자를 밀어주면 어떻게 돼요? 결핍이 조금 해소되죠. 그러니까 더 반응성이 나빠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이제 폴리우레탄 폼에서 여기는 규칙적이고 균일하고 반응성도 균일하고 하드 세그먼트 형성도 균일하고 약간 결정성이 강화된 느낌. 그 다음에 비대칭 프리폴리머이기 때문에 약간 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투포. 그 다음에 투포 TDI도 마찬가지로 비대칭에서 하드 세그먼트의 결정성이 깨져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느릴 뿐만 아니라 규칙성을 갖긴 하는데 그래도 TDI 본성은 약하니까 없어지진 않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전자 효과도 있죠. 전자 효과도 있어요. 메틸기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도 전자 효과로 인식을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전자를 밀어줘서 이렇게 가는 거. 요런 거.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좋죠. 그렇게 보는 거고요. 당연히 TDI는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주로 이제 입체장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충돌 이론입니다. 충돌 이론은 반응 속도는 유효 충돌 횟수, 요거랑 유효 충돌 확률,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위치로 정확히 만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폴리올이 이렇게 여기서 접근해 온다라고 할 때 이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한쪽으로 숨겨져 있는 놈은 이 유효 충돌이 적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머리가 튀어나온 것처럼 돼 있는 놈애들은 꽝꽝 부딪히죠. 자주 부딪히고 효과도 센 거죠. 그래서 이제 유효 충돌 가능성이 파라 위치는 높고 오르스 위치는
낮죠. 낮아요. 반응성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핵과 입체장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충돌 이론으로 다 정리하면 됩니다. 또 이제 촉매가 들어갈 때 또 얘기해 볼까요? 촉매는 당연히 반응을 앞으로 당기기 때문에 이 편차를 죽이는 쪽이에요. 편차를. TDI가 주로 편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25도씨에서 여기 보면은 무촉매일 경우에 뭐 100대 1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200대 1, 300대 1 하는 데도 있어요. 문헌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숫자가 100 단위 숫자예요. 무촉매에서 25도 파라오르소의 위치의 반응성 차이가. 근데 이렇게 DBTDL 촉매 조건에서는 두세 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이게 100이 두세 배로 낮아진 거죠. 왜냐하면 반응이 확 당겨지니까 편차는 준 거죠. 이런 식으로 촉매는 이 반응 속도를 땡기는 측면도 있지만 이 성형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이 DBTDL 가지고 했을 때 두세 배인데 이게 두세 배 정도로 편차가 이 정도밖에 안 난다. 그럼 성에 문제가 생긴다. 내가 영역 부자가 그럼 다섯 배 정도 편차를 주겠다니까 완만하게 반응을 시키겠다. 이러면 다른 촉매를 써야 되는 거죠. DBTDL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 그래서 이제 이 반응 속도 상수 K를 가지고 이제 KI 이거는 아이소마라는 뜻이야. 2, 4, 2, 6. 그래서 이게 숫자가 써 있죠. 이렇게. 그래서 NCO 일렉트론, 스테릭, 그 다음에 액티브 하이드로젠, 캐탈리스트, 온도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데 아이소머는 이렇게 K4가 K2보다 압도적으로 촉매 없을 때 압도적으로 반응이 빠르고, 그 다음에 아민 캐탈리스트가 있으면 K4가 조금 빠르고, 그 다음에 메탈이 있으면은 유사해지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폴리머 합성할 때도 이제 NCO하고 하드 세그먼트 영향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이제 물과의 반응 속도죠. 물과의 반응 속도. 물은 프라이머리 알코올보다는 반응 속도가 느려요. 1차 알코올보다는. 근데 2차 알코올보다는 빨라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NCO가 어떤 NCO가 오느냐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어떤 촉매를 쓰느냐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엘라스토머 같은 경우는 이제 기포, 물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포가 없어야 되죠. 이제 그런 걸 제어하는데 이 반응 시퀀스, NCO의 반응 시퀀스예요. 왜냐하면 OH 지금 중심은 NCO가 있는 거지 OH에 있지 않아요. 우리 지금 계속 NCO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CO의 반응성에 의해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건지. 그러면 NCO를 높게 놔둬야 되는지 최대한 낮춰야 되는지 뭐 이런 선택에 있어요. 이런 선택. 원료회사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NCO가 어느 정도 이상 되면 잘못하면 이 파라 위치에 NCO가 남게 된다.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물의 OH나 프라이머리 알코올의 OH나 세컨더리 알코올의 OH나 중구난방으로 때려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몰레큘러 분자 구조, 하드 세그먼트의 구조 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물에 의한 기포 이런 것들이 내용 빠져 있어요. 제가 중요한 노하우는 좀 빼는데 그냥 다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물성에 대한 영향까지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2, 4, 2, 6 이렇게 NCO, 스테릭 힌드런스에 대한 이야기 앞에서 했는데 오르스와 파라 NCO가 반응성 편차가 많이 난다. 이거는 TDI 프리폴리머 합성할 때 NCO에 대한 목표 설정할 때 신경을 써야 된다. 물론 캐탈리스트를 어떤 걸 써야 될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